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정리해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 자,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234페이지에 보시면 2장에 소득세 총솔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 시험지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소득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죠? 글자 그대로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때 소득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법인소득세라는 세금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분해서 냅니다. 그때 법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빼서 그냥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서 그냥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한해서 내는 세금이다? 개인 소득에 한해서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때 소득세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의 종류가 총 8개가 있어요. 개인 소득의 종류가. 그 중에 6개의 소득은 전부 다 묶어서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한꺼번에 묶어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종합과세라 그래요. 근데 딱 두 개.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만 다른 소득과 섞지 마시고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걸 분류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자,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딱 두 개 있다. 뭐하고 뭐에 한해서요? 퇴직하고 양도에 한해서. 그 외에 나머지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묶어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꼭 한 군데서만 벌으라는 법은 없죠? 내가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쓰리잡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업장에서 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갈 거니까 소득을 따로 계산을 하되 그걸 다 묶어서 종합소득세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 두 개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분류라는 말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구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걸 분류과세라 그래요. 왜 이 두 개만 구분해서 계산하느냐면 대부분의 소득은 다 1년치 소득이에요. 그런데 요 두 개, 퇴직하고 양도는 1년치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된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발생하는 해에 다른 소득하고 섞여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그 해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구분해서 계산합시다 라고 해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배울 건 아니고 여기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어요. 다시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 개인들이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는데, 그때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대신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그 양도행위가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양도했으면 사업 목적이라 그래서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아셨죠? 자, 대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고 따로 구분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면 세금 2개 내셔야 돼요. 임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시고 양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매매업자나 건설업이 나왔다. 우리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매매업이나 건설업자가 양도했다.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보세요? 사업소득으로 보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부동산을 파는 게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사업 목적이다 그래서 그때는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월세 들어오는 거죠. 월세는 한 번 들어와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봐서 사업으로 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거죠? 그건 다른 소득처럼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건데,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누가? 개인이 무엇을?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그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게 기본 타이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즉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하느냐면 양도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구는 제외하느냐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제외하고요. 잘 보셔야 돼요. 단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신고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뭐 하는 세금이냐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으로 봅니까? 이 부분하고 그때 소득이 나왔을 때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까?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신고납부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대로 쭉 넘기세요. 그냥 넘겨서 25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자, 현행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과세대상물에서 2번에 보시면 양도소득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토지 건물,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가지고 256페이지에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파생상품까지 해서 5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현행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총 5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그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 건물을 말하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전세권이라는 권리와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자,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게 있죠. 자, 회원제 회원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 자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데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양도를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또는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했을 때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에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 타이틀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부부, 기주파 하고 외워주시면 되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5개 있다. 부부, 기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 중에서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부부기는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을 말한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아시는 사실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중요한 것은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고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중에 권리는 다시 2개로 나눕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뭐가 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거주의니까 여기에 없는 걸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안 나와요. 자, 그때 지상권하고 전세권 2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권이라고 그랬죠, 물권. 자, 그래서 물권 중에서는 딱 2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됩니다. 뭐하고 뭐에 한해서만? 지상권하고 전세권요. 물권의 종류가 총 8개가 있죠. 그 8개 중에서 요 2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요 2개.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부동산 임차권이 문제가 되죠.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죠. 우리가 채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돼요. 근데 채권이 물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등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지 그냥 단순한 권리를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자,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물권이니까 물건 취급이 돼야 안 돼요?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채권은 원래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해요? 등기가 가능해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뭐하고 효과가 똑같아지느냐? 전세권하고 효과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물권 중에서는 딱 두 개만 들어간다. 지상권하고 뭐에 한해서만? 전세권.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권이 나온다든지 우리 시험제 지역권 자주 나오거든요.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문장. 두 번째, 채권 중에서는 딱 하나. 뭐에 한해서만? 부동산 임차권인데 그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앞에 등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다? 그래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아무 말도 안 썼다는 이야기는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물권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했으면 미등기라고 하고 했으면 등기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자, 토지 건물 앞에 등기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등기라는 말을 안 썼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쓴 것은 등기든 미등기든 다 과세하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애초부터 등기가 안 되니까 안 쓰는 거고요. 참고로 요 5개 중에서 부부기주파 통틀어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여기밖에 없어요. 토지 건물하고 지상권, 전세권하고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는 등기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등기든 미등기든 이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뭐가 안 돼요?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얘들은. 그래서 등기자를 안 쓴 거고 여기는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안 썼다 이 말은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죠. 아셨죠? 그래서 자, 등기된 토지는 토지 아니에요. 토지 맞죠? 미등기 토지는 토지 아니에요. 그래요. 토지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등기된 지상권이든 미등기 지상권이든 다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등기하라고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대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라고 배우지만 세법은 대항력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에 한해서는 등기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원래는 무슨 소득에 해당하느냐면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일반 소득으로 봐서 무슨 세금 낸다는 이야기예요?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전부 다 무슨 소득으로 봐요? 종합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일반 소득으로 보는데 그게 뭐가 됐다면 등기가 됐다면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물권의 양도로 봐서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됩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다 양도소득이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뭐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고 미등기 상태 즉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데 시험지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파트 당첨권이나 또는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 채권도 나와요. 채권은 권리 맞죠? 근데 상환채권이래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근데 앞에가 토지가 나오든지 주택이 나오든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지고 있으면 토지나 주택을 바꿀 수 있구나. 그걸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얘도 과세하겠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뭔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잔금 치렀다 안 치렀다? 아직 안 치렀으니까 권리상태라고요. 그 상태에서 피 붙여서 넘겼다. 그것도 과세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회원권이 들어가고요. 회원제회원권이니까 골프회원권 이런 것들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 영업권. 네. 자, 영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는 무슨 소득에 들어가느냐면 얘도 기타 소득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영업권을 양도했으면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영업권이 뭐랑 같이 팔리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가 됐다면, 함께. 그러면 그때는 고정자산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고정자산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같이 팔았을 때? 부동산하고 같이 팔았을 때인데, 영업권이 우리 실무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권리금이라 그랬죠. 근데 권리금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권리금 바꿔 넘겼다. 그러면 권리금 바꿔 넘겼을 때 피 붙여서 넘길 수 있죠. 그건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건 단순히 영업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겼으니까. 근데 또 한 사람, 건물주가 건물을 팔 때 그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물값에 포함되어 있죠. 그때는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건물의 양도로 보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랑 같이 팔았을 때 이야기예요? 고정자산, 즉 부동산하고 같이 팔았을 때 이야기죠. 물론 건물주가 건물을 팔면서 건물값 따로 받고 그 다음에 권리금 따로 받았다. 즉 권리금하고 건물값을요 분리해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정자산과 어떻게 팔아야 돼요? 함께. 자, 그래서 요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부동산 임차권하고 영업권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방법은 등기가 되거나 뭐랑 같이 팔아야 된다? 고정자산과. 요 단서조항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많이 나왔던 문장, 물권 중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다. 뭐하고 뭐에 한해서만? 지상권, 전세권에 한해서만. 지역권이 나온다. 절대 과세 안 된다. 아셨어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을 두 번째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때 양도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양도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전해야 돼요? 유상으로. 또 하나는요? 사실상이에요. 유상으로 사실상이에요. 자, 유상이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대가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개념을.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자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팔기만 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받아온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상거래가 아니라면 절대 양도소득세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그것도 어떻게 판단한다? 사실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이 말이죠. 자, 팔았으니까 등기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되죠? 근데 등기를 안 넘겼어요.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다고요.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58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양도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산에 대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두 번째 줄에 그 자산을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보통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취득세가 되겠죠. 취득세가. 그때 양도소득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있었을 때? 이익이 생겨야 돼요. 이익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물건 팔았을 때 대가를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요? 받아와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야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죠.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 그래요? 유상거래라 그래요. 유상. 그러면 반대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았다. 이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무상거래라고 하죠. 그러면 양도자는 이익이 생길 일이 없죠. 그냥 주기만 했으니까. 대신 취득자는 받았으니까 일단 취득세는 내셔야 되고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양수소득세라 그랬어요. 이걸. 예전에는. 그러니까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라고 했으면 반대는 양수소득세죠. 그걸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도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그림은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다 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취득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때 양도소득세는 무슨 거래일 때만 나올 수 있다? 유상거래일 때만. 만약에 무상거래라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대신 무슨 세금이 나온다? 증여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항상 세금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슨 세금이에요? 취득세. 무조건 취득세. 무조건.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누가 이득을 받느냐를 보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좀 복잡하게 가면 양쪽 다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가지고 올 때는 1억에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번에 넘길 때 3억에 넘겼어요. 3억에. 근데 실제 시세는 5억짜리예요. 근데 둘이 특수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1억짜리를 3억에 넘겼으니까 얼마 이익이 생겼고 2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시가 5억짜리를 3억에 샀으니까 역시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복잡하게 가면. 우리는 이제 아직은 이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양도자가 이득을 보려면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상거래예요. 그리고 이게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로 보는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죠. 이때 대가라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게 종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강제성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전혀 안 따져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공짜예요 아니에요? 요것만 따져요.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공짜면 아무런 대가 없이 팔았으면 그게 무상인 거고 뭔가를 바라고 줬으면 그건 전부 다요. 유상거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가 매매가 있죠. 근데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나 공매나 또는 수용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또는 물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또는 대물 변제라든지 현물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위자료로 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했다든지 이러한 형태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걸 적어보면 이 정도 적어본다라는 거지. 이거 말고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청탁을 했다. 또는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상거래예요. 청탁이나 뇌물 공짜에 아니에요? 공짜 아니죠. 그러면 전부 다 유상거래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꼭 대가가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이 아니어도 돼요. 물건이어도 되고 주식이어도 되고 노동력이어도 되고요. 다른 어떤 일을 해주는 것도 상관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공짜만 아니면 무조건 유상거래로 보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해서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무상자가 나오면 절대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 안 돼요. 그래서 무상이전은 양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상속이나 증여라고 하고 이 글자가 들어가는 세금을 내죠. 그래서 무상으로 이전했으면 양도소득세 대신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형식상으로만 이전이 됐다면, 즉 뭔만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등기만 넘어갔지 실제로는 안 팔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탁이죠. 신탁. 그래서 이러한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나, 신탁은 맡기는 거지 파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거래가 무효나 취소 사유로 인해서 환원됐다면, 자, 무효나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당초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무상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고 신탁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요. 무효나 취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절대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열거된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부부기주파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자산들을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을 때만 양도다. 만약에 무상 이전이거나 형식상 이전이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고 무효나 취소 사유로 인해서 환원됐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 정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 시험지에 정말 잘 나오죠. 자, 그때 자, 부담부 증여입니다. 글자 그대로요. 증여죠? 증여는 양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증여는 원래 양도 아니에요. 무상거래니까. 그래서 원래 증여는 양도가 아니어야 되는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부담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이건 양도로 본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쉽게 말하면 조건부 증여예요. 내가 이거 줄게.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뭐예요? 증여였을 건데 내가 이거 줄게. 대신 나 이것 좀 해줘. 그게 무슨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예요. 대부분은 빚을 승계시키는 조건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 즉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 소리죠. 부담이 된다 이 말은요,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공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짜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하나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과 그 외에 나머지로 나누는데 요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이 채무예요. 그러면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상거래로 봐서 얘는 뭐에 해당하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로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닌 거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주는데 네가 받기 좀 부담스러우면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좋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주기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뭐 카세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는데 여기서 10만 원짜리를 줘요. 근데 야 이런 거 나 줘도 돼? 그냥 너 가져. 나 필요 없으니까. 근데 뭐 네가 마음 부담이 된다면 나중에 나 라면 하나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담부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 물론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금액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줄게. 대신 그중에 이만큼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 그러면 일단 본계약은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에 일부를요. 빚을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해주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다 아니다. 아닌 거죠. 나머지만 공짜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십시오. 이 구조예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는 항상 채무액 부분이냐 아니냐 꼭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계약은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거래냐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거래가 되죠. 그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슨 증여를 했다면?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우리는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증여된 금액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과 그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셔야죠. 그때 채무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갚아야 되죠. 네.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거래로 보시고? 유상거래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공짜니까 증여거래로 보시라고요. 그때 유상거래로 보는 부분은 주는 쪽에서 뭐 한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봐서 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즉 증여자가 대신 수증자는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만 내시면 돼요? 취득세만 내시면 되죠. 반대로 증여 부분은요. 증여자는 낼 필요가 없죠. 그냥 주기만 했으니까. 대신 받은 사람은 일단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를 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까지 내시라고요? 증여세까지 내십시오. 이 구조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가 동시에 나오는 거래가 부담부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내는데 단지 채무 부분은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요? 유상 취득으로 보시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증여 취득으로 봐야죠. 증여 취득.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같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무조건 뭐 물어보느냐. 유상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 나와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액이면 유상 취득이 맞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하면 유상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대. 아셨어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냐 아니냐 물어봐요. 그때 양도는 유상거래만 양도니까 어디 부분만? 채무 부분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취득세 문제에서 동시에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문제에서 나오면 유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나오면 양도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양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거래예요? 유상거래니까 그 문제가 취득세에서 나오면 유상취득으로 보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상가 건물을 하나 줘요. 상가 건물 5억짜리를 하나 증여를 해줍니다. 증여를 해주면서 조건을 붙여요. 여기에 보증금이 한 3억 있는데 그거 네가 대신 좀 갚아줘. 그냥 상가 줄 텐데 상가 줄게. 대신 네가 보증금까지 가져가. 네가 나중에 갚아줘. 그러면 즉 보증금이니까 증여자가 갚아야 될 빚이죠. 그 3억을 수증자에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기는 것. 이걸 무슨 증여라 그래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수증자 입장인 을의 입장에서는 얼마짜리를 받아왔어요? 5억짜리를 받아왔으니까 일단 5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는 내시고 그중에 3억 부분은 보증금 3억은 대신 갚아야 되니까 공짜가 아니고 나머지 2억은 공짜 맞죠?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취득세와 얼마에 대한 2억에 대한 증여세 내십시오. 이런 구조고. 그러면 그중에서
5억짜리 상가 넘기면서 3억 부분은 빚을 떠넘겼으니까 3억은 증여자가 뭐한 셈이에요?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무슨 세금을 내시고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우리가 세금 줄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 혼자 증여세를 다 내야 되지만 일부러 대출 끼고 증여한다든지 전세 끼고 증여한다든지 하게 되면 증여세 낼 부분의 일부를 부모가 무슨 세금으로 내요? 양도소득세로 내죠. 그때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의 공통점은 누진세예요. 근데 누진세는 한쪽으로 몰아가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고요. 분산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세금 줄이기 위해서 전세 끼고 넘긴다든지 아니면 대출 끼고 넘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실무상으로. 아셨어요? 네. 그래서 개념만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경매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무조건 유상거래니까 양도 맞죠?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임의 경매는 양도지만 강제 경매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요한 것은 임의냐 강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경매는 공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거래가 됐으면 무조건 유상거래고 그건 양도로 봐야죠. 그래서 이익이 생겼으면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양도소득세 내십시오 이야기예요. 단 경매 중에서 딱 하나 자기가 재취득하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누구한테 넘기란 소리예요? 타인에게 넘겼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만약에 자기가 경매로 내놓고 자기가 다시 받아가면 양도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양도라는 것은 남에게 팔았을 때 양도예요. 자, 그래서 무슨 단서조항이 붙으면 자기가 재취득했다. 요 단서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고요. 그 외에는 무조건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이 나와요. 교환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양도로 보셔야 돼요. 교환은.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금전거래 있었다 없었다 동등가치다 이종가치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환은 무조건 양도도 아니다. 양도예요. 왜? 주고 받아온 게 있으니까. 뭔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죠. 근데 교환 중에서 딱 하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에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뭘 바꾸기 위해서 교환을 했다? 경계.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경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 소리인데 즉 토지 정리의 일환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시골에 가면 계단식 농 같은 경우 있죠. 계단식 농 같은 경우 반듯하게 돼 있어요.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적도상에 경계를 잘라보면 경계가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경계가 진짜로. 뭐 이상하게 지금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애매하고 뭐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갑의 땅이고 이쪽이 을의 땅이에요. 뭘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정리 한번 합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자릅시다. 정리해서. 그래서 한번 공사 한번 합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세요. 이 땅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과세 안 하겠다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무 면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교환 전 면적보다 교환 후 면적이 비교했을 때 20%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환 전에는 400평이었어요. 교환하고 나니까 500평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땅을 더 많이 남의 땅을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400평에 20%면 80평이잖아요. 80평을 넘어버렸죠. 500평이 됐으니까. 그러면 세금 내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2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냥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제 지금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건데 자,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닙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세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양도자를 썼단 이야기는 팔았단 이야기예요. 그것도 대가를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 무슨 단서가 붙었단 이야기예요? 담보자. 요 단어가 붙으면 양도 아니라고요. 왜냐면 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파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맡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담보로 맡겼다 그랬지 담보로 팔았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죠? 맡긴 거니까 이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담보자 보이면 다른 거 안 봐요. 양도 아니라고 바로 해설할 거예요. 근데 담보로 맡긴 이유가 뭐 때문에 맡겼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왜 맡겼겠냐고요? 그래요. 돈 빌리려고 맡겼겠죠. 그러면 그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그 맡겨놓은 부동산으로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변제 충당했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때는 팔았으니까 이건 양도다 아니다? 양도예요. 자, 그래서 담보만 나오면은 양도가 아니지만 뒤에 무슨 단서가 붙으면요? 채무불이행, 불이행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때는 양도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담보는 쉽게 말하면 전담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맡겨서 뭘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요. 근데 그 돈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요. 그 돈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양도가 맞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 처분이 되거나 보류주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환지 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이 나오면 절대 양도가 아닌데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환지 처분이 무슨 말인데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동안 잠깐 맡겨놨다가 내 땅 돌려받는 거죠. 양도일 리가 없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교환처럼 보여요. 왜 교환처럼 보이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지목하고 지번이 바뀌어서 와요. 그러니까 내 땅이 내가 줄 때는 농지로 줬는데 돌려받을 때는 상업용지로 받았다. 그럼 새로운 땅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내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다 아니다? 아니고 일부 토지는요. 못 돌려받죠? 근데 그건 뭐 하는 거냐? 기부하는 거죠. 공공용지로 사용하거나 사업비용에 충당하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류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 배웠을 때 환지 방식 배웠죠? 그때 환지 방식이었을 때 돌려받는 토지는 약 몇 프로 돌려받아요? 50% 돌려받죠? 나머지 50%는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50% 돌려받는 게 환지고요. 못 돌려받는 나머지 50%가 보류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보류지에 대해서 보상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이건 무상거래로 보시라고요. 무상거래니까 얘는 양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땅 개발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내 땅의 일부는 기부할게요.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드는 데 쓰세요. 아니면 사업비용에 만드는 데 쓰세요라고 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보류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도일 리가 없죠? 그리고 절반은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대신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파는 거 맞죠? 그러니까 수용은 무조건 양도고. 그러니까 수용은 양도인데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 아닙니다. 다만 그 환지 처분 시에 내 권리 면적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감환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이건 보상을 받죠. 얘는 보류지는 보상을 받는 게 아니지만 무엇은 보상을 받아요? 감소분은 감환지는. 그러니까 이건 돈 받고 뭐 한 셈이에요? 양도한 거죠. 그래서 무슨 자가 보이면? 감소자가 보이면 그때는 양도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법책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 나오죠? 거기에 좀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 아니라고 좀 적어놓으셔요. 세법책 안 보잖아요, 어차피. 아셨죠? 그리고 거기에 감환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다가 양도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공법책 볼 때마다요. 아, 왜 얘가 양도가 아니고 왜 얘가 양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세법책 한 번 볼 때 공법책 10번은 보잖아요.
안 보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있어요. 자,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공유물 분할입니다.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나누는 거지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얘가. 그래서 분할이 나오면은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분할자 보이면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분할자 보이면은 무조건 양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뭐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별 말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단어만 볼 거다 이 소리예요. 문장을 해석할 게 아니고. 근데 분할했을 때 딱 하나, 내 지분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감소분은. 그렇죠.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도가 맞죠. 그러니까 무슨 자가 나오면? 감소자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 분할이 나왔습니다. 감소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혼했었을 때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위자료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죠. 그죠? 이것도 해석하시면 돼요. 재산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돌려주는 거예요. 네 거니까 돌려줄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돌려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거니까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파는 게 아니죠. 근데 위자료는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상할게. 그게 위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도도 아니다. 양도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표시되는 항목들이에요? 등기부등본에 갑구에 표시가 된다고요. 갑구에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매매로 넘겼으면 매매라고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거기에가 위자료가 적히든지 재산분할이 적힐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는 재산분할로 적혀 있으면 등기 원인이 이 사람 건데 돌려줬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만약에 위자료라고 적혀 있으면 아 얘가 빚이 있어서 갚았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그때는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잘 주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일단 부부기주파에 해당하는 걸로 주면 안 되고 부부기주파에 해당하는 걸로 주면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원인이 뭐였을 때? 위자료였을 때. 그러니까 부부기주파가 아닌 그냥 현금으로 준다거나 현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금이나 이런 걸로 준다든가 뭐 먹고 줄 것도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부탁을 해야죠. 뭐라고 부탁을 해요? 재산분할로 등기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위자료로 주긴 주지만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마당에 인심 한번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발 재산분할로 등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재산분할로 등기해주면 세무서에서는 그냥 원래 이 사람 재산이니까 돌려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지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면 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한 유상 거래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의심하느냐? 증여로 의심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가 나왔을 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나왔을 때요. 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나왔다. 그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비록 무슨 거래여도 유상 거래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은 이 사람들끼리 거래에서는 대가가 없는 걸로 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서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래요.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비록 네가 내 자녀지만 비록 우리 부모님이지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거래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일단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만약에 매매로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세무서에서는 일단 뭘로 의심하고 들어가요? 증여로 의심하고 들어가요. 증여로.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매매한 것처럼 신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근데 이걸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안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입증하면 되죠. 입증. 진짜 우리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증명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누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요.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죠. 왜냐면 받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할 거니까.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식으로 조달을 했고 그걸 만약에 빌려왔다면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소명하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누구랑 거래했을 때 배우자고 직계존비속까지예요. 형제 자매부터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거래하면 또는 부모님하고 거래하면 대가 거래가 있을까요? 대가 없는 거래가 있을까요? 그래요. 대가 없이 거래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형제끼리의 거래는요. 오히려 대가 없는 게 더 이상해요. 형제끼리의 거래는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부터는 의심 안 해요. 근데 오히려 형제 자매는 증여를 의심합니다.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는 오히려 매매가 의심이 돼요. 매매가.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매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간다? 증여로 간다. 그걸 의심 안 받으려면 뭐 하시라고요? 대가를 입증하시면 돼요. 물론 대가 입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로 이루어지거나 공매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파산에 의해서 처분되거나 이런 경우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산끼리 교환이 되거나 이러한 사유들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양도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양도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증명하십시오. 또는 법원에서 거래하십시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나 파산에 의해서 처분됐다. 이건 어디에서 거래한 거예요? 법원에서 거래한 거죠. 이건 인정해 주겠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 사람들은 거래를 어디에서 할까요? 그래요. 집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거래를 하면 파산에 의한 처분은 경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거래했으면 정상적인 거래죠. 또 등기가 되는 재산끼리 무엇을 했다면? 교환. 서로 등기부에가 재산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걸 서로 맞교환했어요. 그러면 재산상의 문제는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양도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타이틀을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두 번째, 경매는 무조건 양도지만 딱 하나, 자기가 재취득했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 번째, 교환은 무조건 양도다. 단 토지의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요. 네 번째, 담보가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고. 다섯 번째, 환지처분이나 보리지 충당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무슨 자가 붙으면? 감소자가 붙으면 양도고요. 그 다음에 분할이 나오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지만 무슨 자가 붙으면? 감소자가 붙으면 양도고,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가 나오면 양도고,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대가를 입증했거나 경매, 공매, 파산 또는 교환이 나오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단서 조항들 잘 보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채무액인지 아닌지. 경매가 나왔다. 자기가 재취되겠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교환이 나왔다. 토지의 경계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담보자가 나왔다. 채무 불이행이 있는지 없는지. 환지 처분이 보인다. 감소자가 있는지 없는지. 분할이 나왔다. 감소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혼이 나왔다.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왔다. 대가를 입증했다라는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단서들을 잘 보시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양도인지 아닌지 무조건 시험제 나와요. 여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부부기주파에도 들어갔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소득을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죠. 근데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쪽 정리해 드릴게요. 쉬었다 갈게요.